괴수 영화의 레전드 에이리언 시리즈가 신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리즈의 근본이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세계관 묘사와 친절한 설명이 진입장벽을 낮춘 덕분에 새로운 팬들도 손쉽게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작품으로 시리즈를 처음 접하고 세계관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영상에 결말 스포일러는 없지만 에일리언 로뮬러스의 일부 내용과 관련된 전작들의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 한창 후속작 소문이 돌 때 리들리 스콧 감독은 AI에 집중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연히 영화의 주역은 괴수인 에일리언이지만 괴수 영화의 중요한 법칙 중 하나는 진짜 빌런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위기를 유발하는 행동들과 이기적인 선택과 배신들이 주인공의 진짜 위험 요소를 만들어내죠. 이 영화가 1편과 2편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는 미드퀄인 만큼 중요한 소재인 합성인간 역시 1편과 2편의 중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조인간 앤디는 인간적인 면모를 표현하는 앤디와 기계적인 면모를 표현하는 앤디 255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며 긴장을 만들어내죠. 레인의 아빠가 입력한 레인에게 있어 최선의 선택을 해라는 명령어는 그를 인간적인 캐릭터로 만들어내는데요. 이 영화에서 인간적인 것은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앤디의 선택에서는 레인이 최우선이고 이런 주관적인 기준은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죠. 합성인간도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존재지만 레인을 위해서는 그녀와 함께하는 것도 자신의 안전도 모두 포기합니다. 반대로 시리얼 넘버 앤디 255의 행동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죠. 이런 모습은 1편에 나온 안드로이드 애쉬와 같은 형태의 인조인간과 함께 회사 웨이랜드 유타니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우주에 고립된 사람들의 생명보다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외계 생명체를 우선시하죠. 웨이랜드사의 방침은 차갑고 계산적입니다. 회사의 이익, 인류 전체의 이익을 따져 개인의 생명은 가볍게 여기죠. 프로메테우스에 나온 피터 웨이랜드 회장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인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직원들의 생명이나 행복을 희생시킵니다. 목숨이 위험한 외딴 우주선 안에서 괴물과 마주한 직원들을 방해하는 역할은 이 회사의 지침을 장착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합성인간들이 맡게 되었죠. 물론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위험에 처한 3명과 15명 중 한쪽만 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수의 인간을 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당연하게도 이런 합리성은 숫자와 계산을 바탕으로 합니다. 인간적인 면은 고려하지 않죠. 누구나 이런 상황에 대해 듣는다면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15명을 택하겠죠. 모두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 상황이 된다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식민지에서 3명의 아이와 그들의 부모가 있는 15명의 어른이 위기에 처한다면 어른들은 자신들 대신 3명의 아이를 구하는 선택을 할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일을 시킬 수 있는 어른 15명을 구하겠죠. 앤디 역시 새로운 펌웨어가 삽입되자 이런 효율적인 선택을 합니다. 문을 열면 모두가 죽을 수도 있지만 열지 않으면 임신한 여동생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죠. 이 장면은 합성인간의 효율적 사고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객들의 감정을 한 번에 경험하게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동시에 에이리언이 단순한 괴수가 아니라 지능적인 사냥꾼이라는 점을 묘사해줬죠. 그런데 에일리언 로뮬루스는 시리즈의 이전 작품들에 비해 어린 청년들이 등장하는데요. 군인 느낌이 나던 전작들의 승무원들에 비해 대를 이어 착취당하는 노예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들을 착취하는 웨이랜드 유타니사는 국가와 체계, 시스템을 의미하죠. 젊은이들은 노예처럼 부려먹히다 병들어 죽은 부모들처럼 똑같이 착취당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엔 돈을 딸 수 없는 야바위처럼 가짜 희망을 눈앞에 흔드는 사기 같은 체계를 거부하죠. 이들이 사는 식민지 잭슨의 별은 광산으로 돌아가는 곳인데요. 일을 하러 가는 광부들 사이로 카나리아 새장이 잠깐 나옵니다. 카나리아는 광부들의 안전장치죠. 산소 포화도에 민감한 카나리아는 사람보다 먼저 반응해 죽습니다. 새가 울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징조니 빠르게 대피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잭슨의 별의 젊은 노동자들이 대를 잇지 않고 행성을 떠나는 모습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 시대가 떠올랐습니다. 카나리아가 울지 않듯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 위험한 파국의 전조 증상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주요 인물 중에 임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이에게는 태양을 쬐게 해주겠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을 시도하죠. 한편으로는 뱃속에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과 인간의 배에 기생해 번식하는 에이리언은
비슷한 형태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인간적인 잉태와 타인을 희생하는 효율적인 번식이죠. 잭슨의 별은 햇빛이 들지 않는 곳입니다. 빛이 상징하는 희망이 없는 곳이죠. 그렇게 착취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위험한 비행을 시작한 이들은 잠깐이지만 희망의 빛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앞을 가리는 것은 이들의 목적지 르네상스 정거장이죠. 이 우주선이 그들의 절망이 될 것을 태양을 가리는 연출로 묘사합니다. 이 정거장 르네상스가 담고 있는 괴물들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우선 정거장의 이름부터 흥미로운데요. 부활을 의미하는 르네상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예술을 부흥시키던 유럽의 문화예술적 부흥기를 의미하죠. 그러니 이 정거장은 과거 지구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의 힘과 예술을 부활시키려는 곳입니다. 그 정거장을 두 파트로 나누어 로마의 초대왕인 로물루스와 그의 쌍둥이 레무스의 이름을 붙였죠. 이들은 암컷 늑대에게 길러졌다는 신화가 있는 실존 여부는 불확실한 신화적 존재들입니다. 리들리 스콧이 제작한 드라마 레이즈드 바이 울브스의 모티브로 활용되었던 이야기인데요. AI가 중요한 소재였던 이 드라마에서 늑대는 인조인간입니다. 이번 영화의 주인공 레인 역시 어린 시절 안드로이드 앤디가 돌봐준 인물이죠. 영화 속 이런 신화적 메타포들은 지난 시리즈에 등장한 여러 요소들과 제작자 리들리 스콧의 세계관이 섞여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데이빗이 개량하고 키워낸 제노모프와 안드로이드 앤디가 키워낸 인간 레인, 이 둘은 마치 늑대가 키운 쌍둥이처럼 르네상스 정거장 안에서 싸우게 되는데요. 회사의 명령을 따르는 계산적인 앤디와 레인을 위해 행동하는 어벙한 앤디 역시 로물루스와 레무스처럼 쌍둥이 같고 서로 충돌합니다. 웨이랜드사가 원했던 것은 앤디의 보호하에 에이리언이 이겨 자신들의 제국 건설에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개인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적인 존재의 희생정신과 전체주의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비인간적인 괴물의 생존 본능이 신화와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메타포를 달고 충돌에 싸움을 벌이는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에일리언 시리즈의 주인공이 항상 여성인 것도 생명을 잉태하고 희생하는 인간적인 가치가 승리에 살아남는 것을 그리고 있죠. 제가 앞에서 괴수 영화의 진짜 빌런은 사실 사람이라고 말했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기적인 사람과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비정하고 계산적인 선택을 한 안드로이드, 이 둘은 서로 다른 이유로 행동했지만 결국엔 친구를 버린다는 같은 행동을 합니다. 두 가지의 가치관 모두 똑같이 나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나 인간에게 필요한 희망은 비합리적인 기대와 결정에서 생겨납니다. 리플리를 포함해 모든 주인공들이 가졌던 요소죠. 이 시리즈의 합성인간들은 에이리언을 조사하며 완벽하게 순수한 생존 능력에 감탄합니다. 극한의 효율과 강함을 가진 생명체죠. 하지만 이 예찬은 마치 잘 만들어진 총기를 보며 그 공학적 완성도에 감탄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구조적으로 뛰어나기에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엔 사람을 죽이는 무기에 불과하죠. 에이리언 역시 인류를 말살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물학 병기에서 시작된 존재입니다. 효율만을 생각하고 만들어진 기관총이 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것처럼 그 완성도는 오직 파괴에 머물러 있죠.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앤디 역시 1순위 목적에 따라 변합니다. 그가 인간을 위한 선택을 할지 시스템을 위한 선택을 할지는 이들을 만든 인간에게 달려있죠. 프리퀄 시리즈 프로메테우스와 에이리언 커버넌트에서 묘사한 창조주들은 자신의 창조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의 기술에 자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엔지니어는 인간을 실패작으로 보고 제거하려고 했고 인간은 자신들보다 뛰어난 능력의 합성인간이 두려워 멸시하고 발 아래에 두려 했죠. 저는 그것이 생명을 숫자로 세고 효율적으로 판단한 업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웨이랜드 유타니가 묘사하는 대기업들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